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비영리 법인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간단히 일반적인 교회와 그리고 또 이제 적십자, 그리고 우리들이 뭐 동호인 단체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비영리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면 이제 이 비영리 단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관, 바일러라고 하는 이 정관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의 헌법이 제정돼야 되듯이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이 되면은 정관이 꼭 정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정한 정관을 우리가 주정부고 연방정부고 어디다가 공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관이라는 것은 그 비영리 법인단체를 갖다 처음 발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모든 규제들, 사항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른 그 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 나라가 처음 탄생해서 그 헌법을 갖추기까지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듯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했었을 때 물론 늘 비슷한 유형의 비영리 단체들이 쓰는 정관들을 뭐 템플릿으로 거짓 많이 응용하고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시작하는 비영리 단체가 어떤 교단이고 어떤 특정 교회이고 어떤 특정 교단 속에 이제 속해 있을 거라 할 것 같으면은 비교적 이미 이러한 정관에 대한 그 헌법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다 내림 물려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인디펜던트한 non-denominational church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그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권, 통치권, 그리고 통치 권한의 제한 등등 모든 그 비영리 법인에 관해서 anticipate 예상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룰들을 정해놓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이라는 것을 갖다 돌아갔었을 때 모든 이 정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비영리 설립된 그 목적과 상충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한테 꼭 emphasize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정관은 처음에 새로 설립된 가령 어떤 단체를 시작을 할 때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 이, 박, 최 네 사람이 다 똑같은 홈레스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단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서로 방향이 중구난방이면은
이 단체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진짜 홈레스를 돕는 그런 같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 자체가 생각이 다 같이 일치해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은 그게 틀리다 하더라도 어떤 서로 간에 합당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이것은 뭐냐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뿐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옳은 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작하는 처음 그 발기 이사들이 아니면은 이분들이 또 정한 어떤 그 정관 위원회를 통해서 이 정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그 목적만큼 또 중요한 것은 비영리법인은 1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1인이 하고자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비영리 법인 설립의 취지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선한 뜻을 목표로 두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동역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 힘을 더한다 그러면은 그 단체가 그만큼 커지고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척십자사 얼마나 큰 단체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느 나라의 국기는 못 알아볼지언정 척십자사 그 빨간 십자 레드크로스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그만큼 자체 내에서 이러한 탄탄한 정관과 또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경영을 갖다 해옴으로써 지금 그렇게 성장한 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인들의 그 진짜 그 남을 사랑하는 마음, 덕을 널리 끼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DNA 때문에 그 많은 정 때문에 참 이런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또 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커가고 세월이 흐르고 단단해지면서 참 영향력 있는 그런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우리 한인들로부터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자, 정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미닛입니다. 미닛이라는 거는 이사회에서 저는 통칭을 이사회로 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governing board, 교회 같은 경우엔 당회, 협의회, 뭐 운영위원회, 뭐 또 단체마다 이름이 다 틀리지만은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결정난 기록들이 철저히 기록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정확성은 지극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가 금방 와 닿지 않으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적어놓은 날짜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느 단체가 이러한 시간을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월 5일 2014년도에 이사회가 있었었고 또 2월 1일 2015년도에 또 이사회가 있었었고 3월 2010년도에 세 번째 아니면은 이제 그 중간에 없이 이사회가 있다고 예를 들었었을 때에 이날 어떠한 결정이 났는지 이 기록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2014년 말고 조금 약간 오래 하시죠. 1999년, 2000년, 2001년. 그런데 이 문제는 2017년 오늘날 와가지고 이날 결정 났었던 게 A였느냐, B였느냐에 대한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이제 많은 그 한인 단체들 또 교회들 그런 기관들의 서류들을 제가 이제 검토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이제 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중 8구는 여러분 이 한인 단체들의 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이에 타입하고 사인 없고 이 서류 하나가 있는 게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서류의 다른 내용들로 역시 아무의 사인도 없는 이런 서류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날 결정 났었던 게 이거였는지 알 길이 없죠. 너무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모임의 세크터리로 선출되셨던 분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법인 설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corporate kit이라고 해가지고 오더하시면은 seal 스탬프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트를 seal해 놔야지만이 이 법인의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이것만 이 관리를 너무나 철저히 못하고 정확성의 객관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적정수가 갖추어져야지 됩니다. 코럼이라고 하죠. 근데 20명 이사 중에 60% 출석을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12명이 참석을 해야지만이 그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 10명만 참석을 해가지고 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 정관에, 법인 헌법에 60%라는 그 언급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경우에 이날 모인 법인 결정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정적수를 갖다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듯 저는 제가 지금 정관과 이 미닛의 관계를 이제 계속 얘기해 나가는데 정관은 우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닛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늘 결정이 있었을 때 그 결정한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 보유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작은 시작하는 그러한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과히 이게 머리에 염두에 두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건만 참 남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별로 중요치 생각하지 않고 서류들을 이렇게 둘, 셋, 이중, 듀플리케이트, 트리플리케이트 되는 그런 서류들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간단한 경우에 많은 미스테이크가 있느냐 하면은 이 법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이 예로 다시 돌아가게 보겠습니다. 이날 모임에 12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이 이사회 기록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12명의 이름이 없다. 당연히 문제죠. 이름은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2명 이름들 중에 2명은 나는 그날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18년 전 얘기입니다. 그 18년 전 1월 5일 날 우리가 이사회 모임을 했었을 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 말대로 참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사인도 안 되고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이름이 있으니까 참석을 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답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회 모임을 할 때에는 그 attendance sheet, 출석자의 이름과 사인, 이것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이 이제 공식화된 minute, 회의 기록에 첨부돼서 기록 보유되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너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 사인 시트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본 것들을 이제 기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참석자 이름, 날짜가 빠졌습니다. 날짜 없는 이 참석자 명단은 무용지물인 거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리라 말씀드립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간소한 절차들, 그냥 서둘러서 사람 이름 적어놓고 사인 받거나, 아니면 서류 준비해서 회의 기록이라고 있었다가 정정하면 또 다른 정정판 만들다가 어느 또 사인된 거는 없고, 이러한 혼선이 바로 이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데에 절대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그 최소화, 극소화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여기에 물론 잘못된 거는 참석자가 아니라 몇 월 며칠 2017년 11월 며칠이든 간에 그 하는 이사회의 참석자라는 요 클리어한 클래리피케이션만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참석자 명단에 사인한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대리인의 명단, 대리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proxy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사가 본인의 그 의사결정을 표명하기 원할 때는 그 대신에 이 대리자한테 위임장을 이제 그 이사에다 이제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위임장이 기록이 같이 보관돼야지 되고, 기록이 보관돼야지 되고, 누가 참석했는지가 분명히 정해지고, 그리고 결정사항들이 뭐였었는지 정확히 쓰고, 같은 날 결정사항이 번복되는 경우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간을 씁니다. 오후 2시에 결정, 그러다가 오후 5시에 결정 변경, 만약에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양쪽 기록을 다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 미닛이라는 것은 이 정통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미닛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fruit of poison tree라 해가지고 나무 자체가 썩었으면은 그 열매는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법인단체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쭉 오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끊어지게 되면은 이어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됐었을 때 A하고 B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문제가 가식화됐었을 때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흔히 비영리 법인 단체 내에서 또 때로는 교회 자체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제가 단연간 말씀드리 어려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명예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이제 교회라든가 아니면 성도들 간의 어떤 서로 믿음의 성향 차이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다루게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것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옳고 그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각자의 방향에서 또 그리고 어떤 그 믿음의 눈으로 또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틀렸었을 때에 이제 일어나는 분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아주 사악한 의도로 진짜 이 주체치 못하는 뭐 탐닉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상황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의 열심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이 틀렸었던 것처럼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협화음들은 이게 결국은 쭉 이어나가는 그 단체의 정통성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통성에 대한 그 투명하고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그 기록들을 보유하는 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미닛이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진짜 그야말로 이 법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보배로 생각하고 철저히 그 기록 보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계속 비영리 법인 단체 이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